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예금했을 때는 이자가 너무 적고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경제도 너무 아주 밑바닥인데 주는 거는 안 주면서 자기네는 너무 장사를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또 낮췄습니다.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요.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내린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걸로 일단 이해는 되는데 네.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사실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리기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같은 것들이 부담 요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방어하는 게 시급했다라는 게 이제 한은의 판단의 주요 근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리를 내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건 한은이 예상했던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의 상황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반영이 돼야 돼요. 작년 말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사실 4분기 성장률이 0.1% 성장하는 데 그쳤거든요. 네. 그 이전에 3분기, 2분기까지 합치면은 사실 3개 분기 연속 0% 안팎의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인 거고 지금은 그나마 환율 부담이 1,42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지난달에 한번 유지를 했고 환율 부담이 좀 가라앉으면서 그래도 이번에 금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게 모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중은행에서요.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또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또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하락폭보다도 더디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요. 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빨리 미칠 수 있게 사전 작업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제대로 이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한다. 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일반 은행들의 금리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금금리는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맡길 때 이자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릴 때 갚아야 하는 이자는 안 내리거나 오히려 심지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그래서 은행들이 이자, 대출 이자로 올린 수익이 무려 41조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돈 맡길 때는 조금 이자를 주면서 빌릴 때는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이 은행들의 횡포 아닌가요? 예대 마진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확장 국면이거든요. 결국에는 예금과 대출의 차이를 이용해서 은행들을 배불리기만
했다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금리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부 대출 규제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하. 일단 예금 금리는 금리가 작년에 2차례 인하를 하면서 시장 금리가 변화하는 것을 빠르게 반영을 했죠. 네. 그래서 어느덧 예금 금리는 2%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작용만 한 게 아니라 대출 규제 전반적인 건전성 강화 기조 아래 우대 금리는 전반적으로 다 줄였고요. 여기에다가 가상 금리를 더해 버렸죠. 그래서 차주들이 받게 되는 실질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곧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긴 하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대출 규제도 여전히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더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번에 추가로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넉 달 사이에 지금 0.75%포인트의 기준금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아마 앞으로 대출 금리도 인하하는 속도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마침 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 금리를 콕 집어서 이제는 시장 원리가 작동할 때가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은행들한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기 때문에 낮춰라. 네. 네. 이제 은행들도 여기에 대한 작용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대출, 돈이 필요한 우리 국민들 은행 문턱이 워낙 높다 보니까요. 사내 대출로 지금 몰리고 있다고요. 네.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죠. 낮은 금리의 대출들.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쪽으로 다 몰린다고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잘 보면 사내 대출이라는 게 이제 기업들 그 임직원들 위한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과 연계해서 우대금리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작년에 전체적인 기업 사내 대출의 전체 규모는 조금 줄긴 했는데 중요한 건 주택 구매 목적의 사내 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딱 분기별로 봐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까지는 감소했다가 4분기부터 확 늘어나게 됐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 그렇죠. 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 대출을 결국은 사내 대출을 통해서 받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건데 걱정스러운 건 이거죠. 보통 이런 사내 대출 운영하는 거는 기업 여건이 좋은 곳이에요. 좋은 직장들, 대기업들 위주가 이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규제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 있죠. 아하. 대출 규제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직장 갖는 이런 분들만 사내 대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더군다나 또 직장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돈 빌릴 곳이 없게 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네요.